이미지 안에는 그런 뜻이 있을 거야.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목숨 걸고 왔다가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왜 그렇게 벽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의 입장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즉 버팔로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내일 앞에, 내 눈앞에 내일 너희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너희들을 굶기지 않고 내 아내와 내 새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내일 버팔로가 내 앞에 나타나고 양도 나타나서 배불리 먹고 그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내일 다시 마술처럼 너희들이 살아나서 내 몸과 마음을, 내 가족들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미지는 너무 어려운 예술 형식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술처럼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미지, 즉 어떤 형식 모두 좋으니까 그건 사실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분들 예술 하나도 모르고 그림 모르셔도 지금 핸드폰 키시면 지금 누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키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시나요? 혹은 엄마 마찬가지고 아빠 마찬가지고 핸드폰 키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들이 아무리 루트투간 한국 아버지고 뭔다 하더라도 핸드폰 키면 아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아내는 별로 없으나 자식들 얼굴은 다 있어요. 손자 손녀 얼굴도 있고. 그냥 줬으니까 받아서 쓰시겠지만 저는 그걸 아주 오래된 우리의 인류학적인 오래된 DNA 속에 묻어있는 마술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힘들지만 아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희도 오늘 학교에서 공부 재밌게 하고 와서 재밌게 먹고 엄마랑 같이 즐겁게 지내렴이라는 말로 보고 힘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말이 맞죠? 사실 그냥 보시지는 않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미지에는 마술이 있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 하나랑, 또 두 번째는 사실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김각수 선생님 결혼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설마 첫 번째 첫사랑은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해주셨을 때 먼저 뭘 하셨나요? 잊기 위해서. 선생님도 준비하고 계십시오. 물어볼 겁니다.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먹잖아요. 예, 술을 많이 먹었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행위는 뭐 하셨나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 뭐 여행을 하거나. 예. 예. 굉장히 평화스러운 방식을 네. 많이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전윤선 선생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저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다 헤어졌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걸 물어보는지 두 번째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어떻게 되나요? 술도 마시긴 네. 했지만 딴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렇죠. 네, 잊기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닙니다만 저도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저희 요즘 시대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나 삼촌 세대로 저까지만 해도 일단은 사진 찢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쓰셨던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어디도 감추던지, 찍기조차 아까울 때는 감추던지 아니면 편지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빨리 여자 만났다는 말씀은 그 여자 말고 다른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저희한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순간 사진이, 내가 사랑했던 여자하고 그랬던 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지갑 속에서 툭 튀어나올 때, 아니면 어느 장을 정리하다 툭 튀어나올 때, 네가 나한테 이미지로서 마술을 거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네가 나를 또다시 그 시절로 여행을 보내고 내 마음을 다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내가 분명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지를 우리가 감추던지 아니면 아주 폭력스럽게 벅벅 찍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식처럼 태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이미지를 이미 대단히 인류학적으로, 마술적으로, 그리고 주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문명과 함께 발전하면서 무덤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가셔도 그림 보라고, 그리고 신하들 그림 그려주고, 신라, 그 사람들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그림 보시면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고, 옛날에 사람도 생매장 했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에 이미지 많이 그려주고 좋은 그림들 가져가서 내세도 행복하라고 하고요. 점점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점점 이미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귀했고, 옛날에는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싶어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절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검했습니다. 왕이나 귀족, 왕족들이나 그림이나 석상을 남기지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다, 우리 아빠 보고 싶다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석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미지가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3세기, 4세기 될 때까지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이젠 저희는 지금, 저도 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아이패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보지도 않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여시거나 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홍수 속에 들어가시는 세대가 됐죠. 지금 이제 친구들은 텔레비전과 함께 자라는 세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미지와 대화를 하고 좋은 이미지와 마술을 함께 걸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마술을 걸고 홀려요. 지금도 이렇게 버스 지나다니고, 지금도 제 앞에 지금 대보수산, 뭐 태국 전통 마사지, 와와, 뭐 카페 베네 난립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이쪽으로 또 돌려보면 어두운 곳에 적막한 바다가 흐르기도 하지만 또 저쪽에 포스코가 또 아주 현란한 바다로 불을 비추고 있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미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마술을 걸리고 또 어떻게 마술을 걸어야 되는가. 좋은 화가라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그림을 보는 사람들과 차분한 마술의 대화를 거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의 배려와 기대와 기적을 바라는 어떤 작은 힘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스틸아트도 전도 있고 포항시립미술관도 있고 그렇죠. 그림을 보실 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지를 가만히 보시면 얘하고 나하고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나하고 기분이 좋고 집에 갈 때까지도 뭔가 이미지가 가슴에 와닿는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좋은 마술을 걸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또한 그 마술을 걸릴 자세가 되었을 때문일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잠시 동안 옆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예. 이렇게 참 이미지란 단어를 평상시에 참 많이 쓰는데도 이토록 이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이만하면은 이미지에 대한 대접을 그동안 영 시원찮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이제는 너무 강해져서 예. 우리가 이미지한테 너무 좀 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주제
주제가 이미지의 마술입니다. 이미지로 마술을 건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진 왜 찍으시나요? 사진 왜 찍으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처럼 재미나는 걸 못 찾았어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책을 읽는 이유도 사진을 찍는 이유도 심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제일 싼 가격으로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유일한 도구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찍는 이유는 재밌으려고, 우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진전 하자고 이제 한 25년 찍으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사진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신 꼭 한 번 한다 그러면 나한테 사진 찍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딱 한 번 해서 우와. 그 사진들 주인공이 오면 돌려주는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나에게 사진 찍힌 사람들이요? 네네. 그분들은 꼭 오셔야 되겠네요. 많이 제가 찍어서 주기도 했지만 준다고 그러고 못 준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사진을 찍으신다는 거는 일종의 포착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또 이쪽에서는 사진 박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사진을 찍을 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빛이 쭉 가가지고 상대를 잡아와서 2차원적인 평면에다 갖다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력하고 폭력적인 작업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원시인들은 사진 찍히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그림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데, 저는 지금 전현 선생님이 생각했던 말씀이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전현 선생님을 좋아하시니까 다 사진을 찍혀 주셨겠죠. 즉 내 시간과 내 어떤 정서적인 에너지와 내 어떤 정열적인 것들을 잠 한순간이라도 잠깐 두고 선생님한테 맡긴 거죠, 그 순간을.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와서 갖다가 걸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걸 나중에 몇십 년 후에라도 그분들한테 돌려주시겠다고 하니 잠시 빌렸던 영혼, 잠시 빌렸던 힘들을 다시 돌려주는데도 또 미학적인 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마술이 어렵고, 뭐 마술이라는 얘기는 잠시 잊으셔도 좋지만 바로 이렇게 오고 가는 힘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바로 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미지가 시각적인 것 말고도 느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심상이라는 말 혹시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청각적 심상, 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또 공감각적 이미지란 말도 배우셨을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거, 이미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참 예쁜 말이에요. 마음의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그림이라는 얘기라서 참 예쁜 얘기죠. 제가 그 걸린 게 이미지의 마술에 제대로 걸린 건지 한번 들어봐 주시죠. 배우들이 이제 이미지에 많이 기대어서 네.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영애 씨가 등장하는 광고의 그 광고 상품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진단 네.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이미지의 마술에 걸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상업적인 힘들한테 저희가 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상업적인 힘들이나 돈을 만들어내는 힘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자꾸 그런 쪽에 이미지에 홀리는 힘들만 저희가 자꾸 찾고 쓰다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차분히 보고 말을 걸고 그러면서 나를 새로운 여행을 끼쳐주는 그런 신비로운 마술의 체험을 하기가 어렵죠. 치약사라, 웅진쿠, 그런 물사라, 이런 거에 자꾸 저희가 홀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주는 마술 중에 제일 좀 낮게 봐도 되는 마술이지 않을까. 힘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전유성 선생님, 네네. 이미지의 마술에 제대로 한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공연 같은 거 할 적에 네.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혼자서 상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할 적에도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이제 앞이 긴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그 얘기를 이제 생략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사람들은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진짜로 올 것인가,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떤 개를 어떻게 데리고 오고 전국에서 이 청도라는 데까지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온갖 뭐 생각들이 다 떠올립니다. 그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돈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정말 떠올리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 해 1,800만 원, 둘째 해 200만 원, 작년에 8만 원, 8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을 그 적자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술에 빠진 게 아니라 마술에 완전히 속는 거죠. 저한테. 근데 하다 보면 돈벌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해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와서 그 정말 그 이제 첫 해 때도 클래식 연주를 하는데 걔가 딱 음악이 쉬는 딱 될 때면 꽝꽝 지저대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 내년에도 또 그런 개놈의 자식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선생님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또 선생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집이 피자와 짬뽕이라는 가게 메뉴거든요. 이탈리아 메뉴도 있는데 네. 중국 요리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어울릴까 하게끔 궁금증을 갖게 하는 네. 그런 걸로 저희가 피자와 짬뽕이라는 가게 이름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존의 이미지를 깼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상상력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다 알고 계세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즉 이미지화학이라는 게 결국은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여러분 생각할 땐 재밌는 생각해내기, 무슨 연상해내기라는 어떤 정신적인 작업을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그런 생각은 이미지로 뭔가 연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거는 상상력이고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상상력이란 건 이렇잖아요. 나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쪽으로 이런 생각이 가는구나. 혹은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다는 얘기라는 다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로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짬뽕이랑 피자는 절대로 만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술적인 상황에서 맨날 보는 마술이 그렇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본다면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내기엔 얘네들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한다라는 정신적인 흐름이 아니라 네. 이미지 생각하고 짬뽕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짬뽕에 국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오징어가 얼마나 들어간다 해서 무슨 성분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짬뽕 이미지 그리고 피자 이미지 그리면서 이게 뭐지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얘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옆에 김환 선생님 계시겠지만 그 이미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여행을 하게 만드는가 아마 이게 바로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죠. 참신한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이런 얘기가 바로 여행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가든 적게 가든 다른 방식으로 가는 길, 그 찾기가 저한테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네. 피자와 짬뽕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출출해지는데요. 굳이 그 피자와 짬뽕 가운데 관장님 미술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짬뽕보다는 네. 피자에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가요? 괜히 좀 미술관 하면은 가까이 얘기는 너무 먼 당시에 네. 괜히 좀 고급스럽고 지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일 것만 같은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세기 지난 세기 미술관은 상당히 권위적이었어요. 그 시민들이 미술관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미술관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정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마치 그 저녁밥 먹고 이웃집 가는 듯한 그런 것이 21세기 미술관인데요. 아직 우리는 20세기 미술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림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그 그림을 보는데 배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생각을 해요. 뭐 인상파가 어떻다, 신인상파가 어떻다, 입체파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대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미술이라는 것이 자연을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감상을 합니다. 그렇게 미술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쁜 선생님,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네. 주위에 모텔도 찾아보게 되고. 아니, 앞에 모텔 굉장히 많네요. 네. 저는 저보다 어릴까, 예, 결혼은 너무-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서 제가 네.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아, 가슴 둘레가 얼마다, 히프가 얼만데 아, 몸무게는 어느 정도 돼 보였다. 그러므로 너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면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아,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직관이에요. 그리고 뭐 꽃을 보는데 꽃이 이파리 네가 녹색이고 꽃잎이 빨간색이므로 보석관계이므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꽃을 보고 아,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미술관에 와서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골치 아픈 생각은 저희들 같은 사람이나 하고요. 느껴지시는 대로 꽃을 보듯 예쁜 아가씨를 보듯 남자를 보듯 마음에 다가오는 대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자,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거기 됩니다. 시립미술관은 몇 시까지예요? 7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7시까지 인사동에서도 제가 그 올해 3대째 살면서 그 전시 미술관 하는 사람들, 그 갤러리 하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좀 많이 다퉜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7시까지 하냐는 거죠. 7시 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백수뿐이 없어요. 회사 끝나고 가보려고 하면 문이 다 닫혀 있단 말이에요. 미술관들이. 그래서 차라리 저는 미술관을 오후 1시쯤 열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그래서 내가 더 심한 얘기도 하나 들었는데 그 낮에 오는 사람들 말고 밤에 오는 사람들은 그림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미술관장도 있어서 이 새끼 참 나쁜 새끼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술관이 너무 일찍 닫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해야지 퇴근하고도 와서 보는 것이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녁 먹고 이렇게 나오듯이 저녁 먹고도 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찍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건 좀 불만인데. 예, 우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7시까지 하는데 우리 미술관이 좀 외지잖아요. 한 6시 정도 넘으면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요. 보통 우리 미술관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이 5개가 있어요. 5명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기계 운영하는 사람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9시, 10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인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하고 싶지만 못하고요. 다만 저희 미술관은 휴일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만 쉬고 명절까지 합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에 와주십사라는 심정을 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 늦게까지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늦게까지 하면 늦게 오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심야 극장이라는 걸 제가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 또 심야 보링장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정말 밤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전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예, 제가 빚을 내갖고 횡령도 좀 하고 이래서 한번 미술관을 늦게까지 하고 이러겠습니다. 끝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뭐 알아요?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진짜. 네, 기존의 미술관에 대해 가져온 이미지에 대해서 좀 깼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셨던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한마디만 더 여쭤보죠. 이미지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가 이미지의 마술인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이미지의 마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려 말하면 이미지의 눈속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질문은 사실 공부를 오래 해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많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걱정인데 지금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서 근데 대답을 또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홀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을 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로든 외양으로든 말투로든 홀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전혀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나를 홀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얘기해보고 사람 생각 들어보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판단이라는 것들은 다 개인적인 경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의지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좋은 생각들이에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봤던 작은 그림이 됐던, 그리고 저도 또 여쭤보고 싶지만 어느 그림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어느 순간 붙잡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 나를 굉장히 현혹시키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랑 비슷하게 보시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문제는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믿는가라는 거랑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혹되는 것도 재밌습니다. 현혹되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이미지에 현혹되시는 것도 좋고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한테 현혹되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잠시 시간을 두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그렇게 보시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그림은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아마 이러한 불분명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것들을 찾아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의 마술을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가죠. 예, 세 분 교수님 그리고 선생님, 예, 관장님 모두 자리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도에서 만납시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선생님. 예, 잠시 호흡을